아버지와 진병훈 회장과 아시는 사이였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던 그 시간 진도전자 본사 건물에는 벌써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자였습니다. 61살의 그녀는 매일 이 시간에 회사로 향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영자는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청소 도구들과 물걸레 그리고 각종 세제들이 가득한 그 작은 공간에서 영자는 하루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몸을 곧게 펴기 힘들어도 무릎이 시려서 쪼그려 앉기 어려워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영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물걸레를 적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건물을 향해 작은 인사를 하는 것이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정중하고 다정하게 말입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그들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청소를 마치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가끔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급하게 지나가는 직원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자는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길을 비켜주면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영자는 그저 청소하는 아줌마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이름도 어떤 사연도 어떤 과거도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저기 청소부 아줌마 인사 참 잘하시네. 맞아, 매일 아침마다 보는 분이잖아. 직원들은 가끔 그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영자라는 이름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그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해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무관심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영자는 작은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구내식당이나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지만 영자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 서로의 사연을 묻게 되니까요. 오후 시간에는 화장실 청소와 사무실 정리를 했습니다. 영자는 특히 화장실 청소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변기 하나하나, 세면대 하나하나, 거울 하나하나를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말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일들을 마저 해야 했습니다. 쓰레기통 비우기, 마지막 걸레질,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까지. 모든 일이 끝나면 보통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영자는 항상 건물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높이 솟은 진도전자 본사 건물을,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머물렀던 공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뵐게요. 마치 오래된 연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애틋하고 그리운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렇게 김영자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자세히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그 건물을 가장 오래 지키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진도전자 본사 33층 회장실. 진도연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진병훈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자리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38살의 나이에 대기업 총수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것,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대표님, 창립 40주년 기념관 설립건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들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두꺼운 파일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해서 전시할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직접 아버지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 재임 시절 사용하던 그 공간은 아직도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창업 초기의 기록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른 편지 봉투 하나였죠. 편지 봉투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영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개인적인 편지를 읽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어 펼쳐봤습니다. 영자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봤던 그날 말 못했던 게 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회사가 커질수록 나는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다. 너 없이 이룬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편지와 함께 든 사진을 보고 도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한 여인과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뒤쪽에는 1982년 영자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도연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는데 도대체 어디서였을까요? 한참을 생각하던 도연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서 마주치는 청소 아주머니, 그분의 이름이 혹시...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허리를 굽혀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도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히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도 인사를 받으며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지만 그 눈매와 얼굴 윤곽에서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똑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자입니다, 대표님.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도연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아버지의 편지에 나온 그 영자일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도연은 김영자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퇴근할 때마다 건물을 뒤돌아보는 그 특별한 습관까지 도연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그리고 확인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영자가 정말 아버지의 편지에 나온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져보기로 한 것이죠. 이른 아침, 도연은 지하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회사 창립 이후의 모든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1980년대 초반의 인사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서류들을 하나씩 뒤지며 도연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있다. 도연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1982년 입사자 명단에서 김영자라는 이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직책은 기획실 사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983년 퇴사 기록은 있는데 퇴사 사유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시를 기억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비실의 박 대리는 진도전자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혹시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 도연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박 대리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경비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곳까지. 무슨 일이시죠? 1980년대 초반 회사 상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김영자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도연의 질문에 박 대리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놀라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영자 씨요? 물론 기억하죠. 그때 회장님과 박 대리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때 일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아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회장님이 회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했거든요. 둘이 함께 밤새워 일하고 함께 걱정하고 정말 한 팀이었죠. 박 대리의 목소리에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떠나신 거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박 대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 회사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사회에서 뭔가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회사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도연은 박 대리의 말을 들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김영자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무언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셨나요?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회장님도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죠. 일에만 매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박 대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죠? 도연이 재촉했습니다. 사실 영자 씨가 다시 이 회사에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요.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 척 하셨던 건지도 모르겠고요.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자가 다시 이 회사로 돌아왔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용기를 내어 김영자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작은 휴게실에서 말입니다. 김영자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영자는 깜짝 놀라며 급히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무슨,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진병훈 회장과 아시는 사이였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편지와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가 영자 씨를 정말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김영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분이 편지를? 네, 하지만 끝까지 쓰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영자 씨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대표님. 저는 이제 청소부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죠. 하지만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김영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제발 이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이곳에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이후 도연은 김영자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자와의 대화 이후 도연의 마음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자연스럽게 그녀에 대한 배려도 늘어났습니다. 휴게실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거나 청소 도구들을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주는 작은 변화들이었죠. 김영자 씨, 이거 드세요. 어느 날 도연은 김영자에게 따뜻한 호빵과 커피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런 걸 왜? 김영자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도연은 고집스럽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청소 아줌마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뭔가 특별한 사이인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진도전자 노조 간부인 김철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도연의 경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과주의를 앞세워 직원들을 내몰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도연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김철수는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청소부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주는 대표이사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야근에 시달리는데 청소부 한 명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경영인가? 게시판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역시 재벌과는 다르네. 뒷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심각한 것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김영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거나 일부러 피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기 그 청소부 때문에 분위기 다 흐려지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이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대표가 저렇게 챙겨주는 거 아니야? 김영자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그녀에게 이런 관심과 의심의 시선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기 어려워졌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철수가 이끄는 노조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경영진의 일부 직원에 대한 특혜 문제라는 명목으로 노사협의회 안건에 올린 것이죠. 노사협의회 당일 김철수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표이사께서 특정 청소 직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복리후생 개선 요구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시면서 말입니다. 도연은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영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공개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인도적 배려였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김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배려라면 왜 다른 직원들에게는 하지 않으시나요? 특히 그 청소 직원만 유독 챙기시는 이유가 뭔가요? 도연은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회사 전체에 소문으로 퍼지자 김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그만 회사를 떠나야겠어요. 왜요? 무슨 일 때문에?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대표님만 힘들어지세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있어선 안 될 사람인가 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지만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사실을 말씀하실 건가요? 그럼 더 큰 소동이 날 거예요. 김영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날도 저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이제 와서 뭘 바라겠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이제 정말 그만 가야겠어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도연은 김영자를 붙잡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공개하자니 더 큰 파문이 일 것 같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자니 김영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을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김영자를 보내는 것이 그녀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는 것이 맞을까? 회사는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고 일부는 대놓고 김영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의 대표랑 무슨 관계라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영자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김영자가 사표를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사표를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없어서 책상 서랍에 그대로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사표를 꺼내보며 고민했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외가 쪽 고모인 이정숙 여사로부터였습니다. 도연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게 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보렴. 고모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고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곤 했죠. 도연은 급한 마음에 그날 저녁 바로 고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고모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맡기신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나? 내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을 때야. 그때 이걸 주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고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특유의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마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물려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가 글 한 줄 한 줄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아버지에게는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영자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일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김영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자는 내가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다. 월세도 제때 못 낼 정도로. 하지만 영자는 나와 함께 꿈을 꾸었다. 이 작은 회사가 언젠가는 큰 기업이 될 거라고, 우리가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믿어주었다. 도연은 숨을 가쁘게 쉬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이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개인적인 감정이 회사 경영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영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영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회사를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도연아, 내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성공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일, 회사를 위해 사람을 버린 일. 영자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약 내가 언젠가 영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다오. 직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사과를 대신 전해다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영자에게 전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러니 도연아, 너만큼은 후회하지 마라. 사업의 성공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라. 도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그분을 그리워하셨는지 몰라. 말은 안 하셨지만 가끔 그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구나. 고모, 아버지가 김영자 씨가 다시 회사에 돌아온 걸 알고 계셨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고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도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후회를 자신이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김영자를 제대로 대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다. 어디서 흘러나온 정보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기자들이 진도전자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도전자 창업주의 숨겨진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숨겨진 과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도 따라왔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대표의 특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런 배경이 있었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김영자는 기자들의 카메라와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도연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진도전자 앞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누군가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회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연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언제로 잡을까요? 오늘 오후 2시로 잡아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소식에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김영자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다는 부담감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저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김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하셨던 일을 제가 해야겠어요. 도연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진도전자 본사 1층 대강당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녹음기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도전자 대표이사 진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한번 크게 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저희 창업주 진병훈 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닙니다. 진도전자의 진짜 역사이고 우리 회사가 오늘날 있게 해준 숨은 공신입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초 가난했던 창업 시절의 이야기, 함께 꿈을 키워나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까지 말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평생 그분을 그리워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라고, 직급이나 지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라고 말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감동적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김영자 여사께 해온 무례와 편견에 대해 가장 깊이 사과드립니다.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진가를, 그분이 우리 회사에 가지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공개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씨가 청소 일을 하는 동안 회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시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남기고 헤어진 사이였으니까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영자 씨를 어떻게 대우하실 계획입니까? 도연은 이미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자 여사께 진도전자 명예 고문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 역사관의 창업자의 동반자이자 동지였던 인물로 기록되는 것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김영자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의 무관심이나 의심이 아닌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김영자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직원도 인사를 했습니다. 김영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고맙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과 주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김영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휴게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김영자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숨어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어색하지만요. 정말 명예 고문직을 맡지 않으시겠어요? 도연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청소하면서 이 건물을 돌보는 게 제 방식의 추모거든요. 그때 김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사람은 말이에요. 누가 높고 낮은가 보다 누가 더 오래 기억되는가가 중요한 법이에요. 회장님도 저도 이제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도전자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 철학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김영자에게 집중되면서
그녀가 다시 한번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자들이 찾아오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던 그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죠. 김영자 씨, 정말 괜찮으신가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때 도연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자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 명예 고문직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김영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정말 큽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고했습니다. 저는요, 도연 씨, 혼자서 청소하던 그 시간들이 싫지 않았어요. 김영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조용히 이 건물을 돌보는 일, 그게 제 방식의 추모였고 제 방식의 속죄였어요. 도연은 김영자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속죄라는 단어가 의외였습니다. 속죄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을 때 저는 그분을 더 힘들게 했어요. 화도 내고 원망도 했거든요. 나중에야 그분의 고민을 이해하게 됐지만 그때는 너무 어렵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는 회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사과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김영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회사 역사 기록관에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 말입니다. 김영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좋아요. 하지만 너무 과장하지는 마세요. 그냥 창업자의 동반자이자 동지였던 사람 정도로만요. 며칠 후 진도전자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내의 직원 존중 캠페인과 숨은 영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을 직급이나 업무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도연은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직함으로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온 자부심을 이야기했고, 식당 아주머니는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드는 보람을 말했습니다. 김영자도 무대에 올라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지만 이 건물과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김영자를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닌 회사의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이제 정말 떠나야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 모든 게 좋아졌는데. 좋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원래대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제 성격에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도연은 김영자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예요. 가끔 이 건물을 보러 올지도 모르고요. 김영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과 저, 그리고 이 회사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업의 성공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자를 보내는 것이 정말 그녀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자신의 아쉬움 때문에 붙잡으려는 것일까? 도연은 결국 김영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이 그리우면 돌아와도 된다는 약속을 말입니다. 사람은요, 도연 씨, 김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떠나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거든요. 김영자의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네요. 김영자는 건물에 작별 인사를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33층짜리 높은 건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한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김영자에게 인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김영자 씨, 오늘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아쉬워요. 건강하세요. 김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살짝 촉촉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 김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상자 안에는 아버지와 김영자가 함께 찍었던 그 오래된 사진이 예쁜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김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가장 행복해 하시던 순간의 사진이에요. 김영자 씨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영자는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진병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김영자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회장님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생겼네요.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로비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김영자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영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자는 이런 광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배웅해주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박 대리도 경비실에서 나와 김영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30년 넘게 이 회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김영자는 박 대리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김영자가 회사를 나서기 전 도연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자 씨,
언제든지 이곳이 그리우시면 돌아오세요. 여기는 김영자 씨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김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신 가끔 이 건물을 보러 올게요. 멀리서라도요. 김영자가 회사를 떠난 후 진도전자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숨은 영웅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청소부터 경비, 식당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한 달 후 진도전자 1층에 회사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꿈을 키운 사람들 코너였습니다. 그곳에는 진병훈 회장과 김영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도전자의 진짜 역사는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닌 함께 꿈을 키워나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은 역사관을 둘러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회사의 성공이 CEO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도연은 회사 앞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김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뛰어가서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자 씨, 정말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가끔 이렇게 와서 건물을 보곤 해요. 들어가실까요? 직원들이 정말 반가워할 텐데요. 도연이 제안했지만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마음은 늘 여기 있으니까요. 김영자는 건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함께 꿨던 꿈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라났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영자는 이미 이 회사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의 영원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회장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회장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을 배운 거였네요.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 이제 제가 지켜야겠어요. 아니, 이미 지켜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진도전자 1층 역사관에서는 오늘도 진병훈 회장과 김영자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비로소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직원들이 그 사진 앞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잠깐 멈춰서 사진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합니다. 진도전자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가면서 말입니다.